네, 안녕하세요. 0702 현대소설 7강 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마디 박스를 한번 볼게요. 상징적 소재인 연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며 향토적인 배경과 소재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느낌을 조성하는 현대 소설이다. 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단편, 현대소설, 전통적, 동화적, 상징적. 그리고 시간은 어느 봄날에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시골 마을, 농촌 이런 배경이 나오면은 또 향토적이다라는 이런 키워드가 또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 등장인물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자, 주제는 고향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이라는 소설에는 어머니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릴 적에 이 나중에 상급 학교를 가고 싶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상급 학교를 가니까 나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고 그냥 나랑 같이 농사나 하며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자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이 연을 날리는 놀이를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나는 이제 또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못했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못 가면은 연이라도 날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연시를 마련을 해줘서 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연을 혼자 그냥 날리면서 놉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나중에 이 논에서 일을 하면서 저 멀리에서 아들이 연을 날리는 그 장면만 보는데요. 어느 날 이제 이 연이 끊어지고 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이 이 연을 끊고 다른 곳으로 이 새로운 곳으로 떠났구나 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면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또 성격이 상징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제목의 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바로 마을 밖으로 떠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면서 그냥 이 마을 안을 뱀이 맴맴 도는 이 연처럼 있다가 결국에는 이 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는 연, 그 모습이 마치 누구 같아요? 예, 아들 같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밑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다 읽은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집 처지의 상급 학교를 어떻게 가니 하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함께 땅이나 팔고 살자라고 했던 이 어머니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 못 가면은 연이나 띄우면서 놀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아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연 날리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어디서나 아들의 연을 볼 수 있었다. 연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 연은 언제나 머나먼 하늘 여행을 꿈꾸고 있는 작은 새처럼 보였고 그래서 이 연이 마치 뭐 같다? 작은 새 같다 라고 이 직유법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실줄을 끊고 마을 하늘을 떠나버릴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연을 멀리서 계속 보는데 이 연이 언젠가는 떠나버릴 것 같다. 라고 계속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언젠가는 떠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살짝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다 하고 뭔가 불길한 뭔가 사건이 생기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그날은 유독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날이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바람이 불면은 뭔가 좀 스산하고 뭔가 불길하고 그래서 뭔가 위기감, 불안감 고조시키는 그런 역할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막 불면서 연을 따라 어머니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연이 있어야 할 곳에 연이 보이지 않았대요. 연은 실이 끊어져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실을 끊고 다른 곳으로 떠난 거죠. 이 빗살처럼 곱게 하늘로 뻗어오르던 연실이. 그래서처럼 또 지규법 또 쓰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를 구불구불 힘없이 내려오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어머니는 이미 아들이 언젠가는 떠날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떠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 좀 심란했겠죠. 그래도 이미 알고 있어서 체념한 채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도회지 돈벌이 간다고 읍내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실 같은 거는 너나 가져라고 하면서 이웃집의 작은 친구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이웃집 조물의 놈이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다. 이 어머니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 아들 이름이 건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건이의 상황을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딜 가거나 몸이나 성하거라 건강하거라 이렇게 여운이 남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뒤에 문제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것. 네, 어머니는 언젠가는 아들이 마을을 떠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연을 계속 바라보면서도 뭔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들이 실제로 연을 끊고 갔을 때도 그냥 체념한 듯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였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기억의 역할. 여기 기억이 아까 봄바람이 들녘을 설치던 뭐 이렇게 바람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기겠구나. 특히 그런 불길한 예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 보면은 일어났다, 아니었다, 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뭐죠? 과거형 종결 어휘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현재형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조물에게 행동과 관계 있는 속담. 조물에게는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죠. 얘가 제풀에 먼저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괜히 혼자 찔려서 이 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발 저려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제일 관계 있는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각자 풀어보면 되겠습니다.